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 질수록 그래도 어, 이 움츠러든 게 조금은 뭐 어깨가 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도 마찬가지요.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 좀 하다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잠시 생각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에 또 뭐 줌에 들어오고 또 조금이라도 이 서로의 상황을 좀 공유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들어오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어, 스테이킹이든 뭐 어떤 사람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념적으로 보면 투자는 투자지요. 뭐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투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차이는 좀 있죠. 뭐 저희가 이런 비교는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은 정기 예탁, 정기 예금 이거는 투자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럼 스테이킹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어, 큰 차이는 하나는 저금리로 이율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저금리에 해당이 되는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고, 스테이킹은 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차익 거래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어, 그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개수 그 자체는 고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자체로 봐가지고는 전기 예탁, 전기 예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 따르는 보상, 뭐 이자에 그 비교가 되는 보상이 있는데 문제는 가치의 차이가 생기지요. 어떤 사람은 가치 보장형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소리지요. 따지고 보면은. 예탁은 있잖아요. 정기 예금이나 뭐 이렇게 해놨는 것들은 정기적금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보장이 정말 그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게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암호화폐는 가치가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을 10개를 했다. 그럼 10개가 10개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은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 우리가 금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원화 가격이라는 그 가치는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을 계산을 하죠. 그때는 달러가 뭐 약세가 되거나 강세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 가치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내가 넣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이고 KOK이고 했을 때 KOK의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7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0.000 뭐 18, 0.000 뭐 2다. 그러면은 가치는 볼 것도 없이 뭐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가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근데 모 사람은 가치 보장형이다.
그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 재단에서 정보를 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지 혼자 막 만들어내가지고 한 말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헤이지를 했을 때, 내가 스테이킹한 거를 헤이지를 했을 때 헤이지한 수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근데 그거를, 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서 들어갔고, 나올 때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한다라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는 어, 업무를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업무를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이 있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는 거에서는 이게 정책을 엉토당토 않게 했을 때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해지했을 때 수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졌을 때 일단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나는 원금이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할 거냐? 못하지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금이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그, 거기에서 원하는 원금이 정말 찾아질 거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만큼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어떤 사람들은 50%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뭐 70%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을 해가지고 끝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사에서도 그거는 이미 뭐, 원금에 대한 그 정의가,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원금이 뭐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일단은 문제지만은,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날 어제 그 검사도, 그러니까, 어, 돈을 받아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이 말 자체도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좌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죠. 재단 측에서. 돈 받는, 현금을 받는 지- 이 계좌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받아갈 거, 자기가 투자했는 거 에비던스 갖다 밀면서 그런데 반드시 재단으로 쌓았다는
계좌로 쌓았다는 그 증명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한 명도 그거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내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민사로 가갖고 받아낼 수 있느냐?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거에 이 매개체로 쓰겠다는 게 바로 스테이킹 되어 있던 다른 류의 그 암호화폐,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원위치시켜놔라. 하물며 그거를 손을 대는 놈이 어떤 놈들이냐, 이거를 찾아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개발을 했는지를 찾아내면은 우리 지갑에서 그다음에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이거를 따지면은 당연히 누군가는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안다는 거죠. 근데 강남경찰서에서는 그거조차도 이해를 못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불송치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불송치 그 내용만을 가지고서 검토를 했는데 딸랑 뭐 3일이라고 날짜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한 3일 되지만은 실제로 검토한 시간은 뭐 만 하루나 되겠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가 스테이킹 지갑, 그 스테이킹 한 개 보관이 되어 있는 주소 이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 관건이잖아요. 관점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걔들은 쓸 수 없어요. 걔들은 뭐라 그랬어요? 개발, 유지, 보수, 플랫폼 구축 이거를 일반 기업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맨파워가 없을 때, 인력이 없고 그만한 능력이 없을 때 다른 데다가 용역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구축을 해준 데가 이 회사의 자금,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상식 아니에요. 왜 경찰도 그 다음에 이 다른 범죄 제목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손쳐도 소수가 뭐 그 개인이 하든 뭐 두세 명이 하든 고소를 했는 그건 거의 다 합쳐 한 10여 건이 된다고 했을 때 한 단체만이 끝까지 자기들은 현금으로 뭐 했다. 그다음에 현금으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고집을 그렇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나 검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데는 가장 쉬운 게 옛날에 자기들이 경험한 거,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그 현금을 가지고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공소장도 그렇게 썼다라고 저는 보고 그럼 그거를 헷갈리게 하는 게 결국에는 고소인들도 그다음에 경찰들도 검사도 뭐 이쪽에서 판단을 하는 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현금, 하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하나는 계좌번호, 통장 계좌, 하나는 어드레스, 주소, 암호화폐 지갑 주소, 그다음에 하나는 적금, 하나는 스테이킹.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자, 하나는 보상. 다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하나는 가치 보장이 되고 하나는 가치 보장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돼가지고 내가 아니면 중도 해약을 해가지고 내 원금을 받고 조금의 이자가 붙는 것까지 받아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이쪽도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중도 뭐 해지 또는 200%가 차등 해가지고 만기 뭐 이 해지 했을 때 이미 보상은 이 이자를 받는 쪽에서는 이자를 당일 당일 그 저거 뭐 매월 매월 이렇게 줬는 거를 바로 주느냐 바로 받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해지를 할 때 주는 게 은행의 일반 금융 거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보상을 항상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내 지갑에 들어왔는 거를 언제든지 이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매도를 하고 현금화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원금만 남았는데 그게 원금,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원금이라는 개념을 자꾸 씌우니까 결국에는 예탁을 했는 원금과 스테이킹을 하는 암호화폐를 헷갈리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자기가 이 재단에다가 스테이킹을 하면서 재단에다가 돈을 넣은 게 아니고 KOK를 넣었던 비트 이더를 넣었던 USDT를 넣었던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 보장이 그 가치가 보장이 되는 거는 테드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개수가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그 개수만 곱하기 1달러를 하면은 100개를 넣었으면 100달러, 1000개를 넣었으면 1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제일 답답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제가 또 이 불면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그 되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열불이 그냥 막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 이, 그, 이게 비유적으로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즘,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돼가지고, 뭐, 요즘 난리도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관세잖아요. 특히나,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이쪽. 거기는 중국을 기겨냥을 하는 중국의 이,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관세를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막겠다는 게 그 캐나다와 멕시코 이 관세를 이 25%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저도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관세에 비관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뭐 나프타라 그러는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쪽에 좀 투자가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싼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제조 공장을 짓고 거기에 싼 인력을 쓰고 해가지고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넣으면은 그 관세만큼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다가 해가지고 이 관세가 없는 쪽에다가 해가지고 이득을 낸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나라들이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국은 뭐 원조도 많이 하고 그 전 세계에 이제 폴리스 역할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나토가 그 지원한 그 그거의 2배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해요. 한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미국에 갔다가 설비를 하면은 그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니까 뭐 물류비 외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국가 뭐 캐나다나 이 저기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넣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다가 제조 설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국가에다가 해가지고 싼 그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제조라든가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챙겨간다. 직교역보다는 우회로 해가지고 교역을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챙겨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관세를 올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캐나다든 멕시코든 여기에 나머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들도 손해를 보죠. 근데 그것만 또 생각을 하면은 이 멕시코나 캐나다가 억수로 손해를 보고 불평등한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에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먼저 세금도 받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 뭐 그로 인한 인프라가 부가적인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니까 혜택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걸로만 치부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좀 이제 비교가 조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그런 건데 저희 피해자는 80만, 9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뭐 잘못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이겨내 보겠다라고 싸움을 하는 쪽이 한 군데가 있고 저희도 있고 근데 그 숫자를 토탈해도 1000명이 되냐 500명이 되냐 저는 실제로 봐가지고는 어 뭐 집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한 게 있다라고 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저희도 한 100여 명, 뭐 그 한 단체 거기도 100여 명.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굳이 모두가 다 사는 저희가 지금 최선책으로 하고 있는 것만 길이냐? 아니면은 차선책도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요즘은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어, 조금 힘이 좀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외형적이든 물리적인 이런 관계든 어쨌든 이 뭐 제가 이제 어떤 그 블록체인 관련되는 암학 박사님을 만났을 때 저보고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이는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으면 못 이기지요. 근데 다윗이 아킬레스를 끊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킬레스가 저놈의 최대 약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끊을 생각을 했고 끊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따져봅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개인 변호사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명이 선임계를 냈다가 두 개의 법무법인이 4명짜리하고 2명짜리가 사임을 했어요. 그럼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개개인이 승질났다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나의 그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따져보시라 이거죠.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10이라는 기준도 안 놓고 싶어요. 사실은 100도 너무 적은 숫자다. 비교하는 그 숫자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10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른 쪽은 1000이라고 했을 때 1000을 메꿔가기 위해 가지고는 다수의 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뭐 해가지고 이 1000을 맞출 수 있는 그 맨파워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100만 명이 돼도 1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다. 1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0만 명이 다 모였을 때 거기에 분명히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고 조금의 노력, 그 다음에 뭔가가 지원이 좀 된다고 하면은 그쪽 집단이 그쪽 회사의 임직원의 수가 하도 그, 숫자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100명, 뭐 150명, 200명, 300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100만 명 중에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제대로 그놈들 못 이기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1달러씩 100만 명이 모으면은 100만 불이죠. 100만 불을 가지고서 내가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을 맡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놈들은 이제 숨기기 바쁜 거고, 우리는 파헤치는 게 바쁜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싸움이 되지요. 근데 지금 현금이 원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원금 보장을 한다는데 너들 돌려줄게. 니들이 들어왔는 거 그대로 돌려줄게.
했을 때 돌려주겠다는데, 그랬을 때 돌려줄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끝났죠. 싸움 끝났죠. 싸움 할 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받아봐야 그 누군가가 이야기했는 가치 보장형이라고 했는데 가치가 뭔 놈의 가치가 남아있는데 가치 보장형이라고 자꾸 씨부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 되도 않는 생떼를 써봐야 법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아니, 네가 원금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넣는 증거 자료를 내놔라. 에비던스를 내놔라.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가 했는 거는 판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갑 그 캡처가 돼 있네. 니는 KOK 몇 개로 되어 있네. 그럼 이거 돌려주면은 원금 받아가는 거네요. 근데 당신은 원금을 현금이라면서 그러면 현금을 내는 그 계좌 내역을 제출을 하시오. 그 제출을 하는 게 재단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네 피해자가 넣는 그쪽으로 송금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5만 페이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압수수색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첨부를 하고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모 사람이 뭐 400, 뭐 몇 개의 증거를 제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400가지에 곱하기 어, 한 30페이지 정도를 하면은 5만 페이지가 되나요? 한 증거당 30페이지가 되면은 5만 장이 돼요. 5만 장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제가 몇 차례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80만 중에서 한 30만 명이 그 세종로에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다. 그런데 시위를 하는데 어떠한 잘못을 저놈들이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은 의미도 없죠. 근데 30만 명,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핫 이슈예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제가 아, 최영규라는 사람이 KOK는 최영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찾아보면 어디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22년 7월 10 며칠 날 그 재단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사장과는 못 만나고 그 사무총장하고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이름은 뭔지 까먹었는데 그 두 사람하고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쯤 이제 이사장하고 통화를 1시간 정도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주차비만 한 3만 5천 원인가? 뭐 하여튼간에 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거를 여기
함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내려와가지고 메시지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상황을 피해자 전체한테 알려야 된다. 결국에는 재단이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고소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피해자들한테 알리면은 소위 말해서 KOK는 최영규다라고 사람들이 저는 지금은 뭐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앱이고요. 운영상의 문제 뭐 이 사업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고 가격을 올린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서울대학교 뭐 어디 뭐 어느 회사의 뭐 저기 대기업의 상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피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를 못한다. 라는 내용을 알려라. 그러면은 100만 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1달러, 뭐 지금 뭐 그냥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1,000원씩만 거출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저놈과의 싸움에 100만 명이면은 어 1,000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원으로 따지면은 100만 명이면 100만 원이지만은 1,000원이면은 어 100만, 1,000만, 억, 10억이 되죠. 싸움 할게요. 싸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이렉트로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냐? 지갑 주소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어. 정책도 그놈들이 하고 있어. 공지사항도 그놈들이 하고 있어. 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그것 때문에 최영규라는 사람이 너무나 밉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 과거가 돼버렸고 그러는 와중에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게 제 손에 들어왔고 그걸 확인을 해보기로는 그걸 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놈들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내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제가 요즘 뭔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 이 질문을 좀 던진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떠한, 그리고 우리 싸움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같이 적어 보내요. 왜 그걸 보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포기자예요. 포기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뭐, 이쪽 눈 한번 슬쩍 이제 뭐, 견질 한번 해보고, 눈치 살살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인원들도 계속 좀 줄여가는 추세로 갔던 건데,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내보내졌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의 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싸움 자체가 소수의 몇 명, 뭐 사실은 100명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동참하신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는 아킬레스를 끄는 이 다윗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증거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 뭐 타단체에서 뭐 1,400 몇 가지의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골리앗을 때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죠. 분명히 정거라고 던지고 무기라고 던졌는데, 솜틀처럼 그냥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수사관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은행과 암호화폐 이 사업자가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 지갑과 암호화폐 그다음에 현금 암호화폐 이자 보상 뭐 그다음에 원금이 현금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 들으면은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결국에 가치가 전혀 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 자체가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금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세금을 왜 여기다 내요? 웃기 삼는 소리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법인을 씌워놓고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과 그게 아닌 해외 법인이 있는데 국내 세금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쉐이실 공화국의 그 법인을 유지를 하는데 드는 법인세가 얼마 정도나 하면은 1,000달러가 안 된다는 게 최영규 이사장이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제 완전히 법인이 뭐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 있는데 법인세 미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있든 없든 이거 돌아가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있냐? 그것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000달러라고 했을 때 한 5달러 할 당시에 어 200개만 기업회의를 배도를 한다 그러면은 1,000달러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아세요? 그래서, 어, 싸움은 어쨌든, 뭐,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킬레스에 해당이 되는 정도, 그거를 우리가 쥐고 있냐, 없냐,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에비던스가 실제로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이거지요. 저는 그건 다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뭐,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이 싸움은 사실은 총력전이 돼야 되지요, 서로가. 하나는 범죄를 저질러 놔놓고 방어하겠다고 방패막을 세우고, 그 방패막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될 거고, 거기 뒤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빠져나갈 구멍 찾기 위해 가지고 서로 뭐 코퍼레이션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 뭐 니들 아무리 업작대 봐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경찰, 검찰 여기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게 제일 답답한 거고, 이게 답답하니까 제가 좀 집회에 참여도 좀 해주십사 하고, 뭐 그런 부탁들을 좀 하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만 해요. 누구 하나 여기에서 지금 뭐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일반 그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전적인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뭐꽤 되겠지요. 근데 이거를 내 개인 하나만 놓고 보면은 또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또 가까운 사람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소개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자기가 생활하는데 이 뭐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힐 확률도 낮고 그렇다고 하면은 생활하는데 심적으로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 뭐 친척, 뭐 가까운 지인,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다 저거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견디기 힘든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걱정이 되고 또 그거를 알게 되면은, 어, 자기한테 또 그걸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날라오니까 쉬쉬들을 했죠. 그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쉬쉬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를 전파를 하지 않아요. 뭐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 자체도 그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소개한 내가 잘못이 아니고 어떤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걸 제대로만 알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거기에 다 동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다 시시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리는데 주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하고 했던 분들은 저한테 어, 제가 뭐 설명도 했고, 뭐 심지어는 제가 좀 도의적으로 뭐 좀 죄송한 것도 있는데, 구미도 가끔씩 와가지고, 뭐 술도 한잔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제가 이 금전적으로 뭐 쓸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얻어먹어요. 근데 얻어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제가 뭐 좀 소개를 했던 분들조차도 동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금액을 한번 이렇게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가족끼리 해도 몇 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소개를 했는데 뭐 자기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가?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워낙에 흘렀고 하니까 다시 뭐 많은 사람들 피해 상황을 알리고 뭐 합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좀 어려워진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선이 뭐고 차선이 뭐냐? 이거를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음, 이건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전 나름대로 어,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00%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싸워왔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그래도 함께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 뭐 언론, 방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시위, 국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이 우리한테는 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 자체를 제대로 다시 발, 밝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사법기관, 수사기관까지도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가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따졌을 때 책임 못 져요.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소수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셨는지 아니면은 저의 스타일은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로 범죄 행위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런 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은 그게 다예요. 누구나 아는 스테이킹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한 사람들이라면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지 이게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FBI 뭐 그다음에 그 뭐 어떠한 단체 뭐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는 현금으로 했다. 근데 자기가 스테이킹을 할 줄 모르니까 수표 책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줬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뭐가 지금 스태킹이 돼 가지고 있는지를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발 신고하는 거에 지가 직접 뭔가를 글을 작성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신고를 할 만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가 작성을 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다 제가 보내준 거잖아요. 보내준 거를 어떠한 한 분이 또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하고 케이스 넘버를 받고 그거를 다시 항고신 스페셜 에이전트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가 다 했는 것처럼,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웃기 는 짓거리지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LA 쪽에 있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미국 일을 다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스태킹조차도 지가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고조가 되고, 뭐, 지가 한마디 하면은, 뭐, 또,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뭐, 이 일반 피해자들이 미국이나 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뭐, 여행을 가보지도 못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미국이란 나라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만큼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 정도 되고, 뭐, 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캐나다 분이 계시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이민을 가갖고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에서는 라이센스 자체를 새로 획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자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격을 갖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별반 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캐나다의 송씨라는 여자, 그거 택시기사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택시기사 그 뭐 저기 이 직업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는
안전운전하고요. 그다음 길 잘 찾고, 그렇게 하면은 서비스 다 끝난 거예요. 단순 직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여자들, 그런 남자들, 제가 오늘 좀 이상하게 그,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피해자면은 적어도 피해자처럼은 그리고 피해자처럼도 아니고 피해자로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렇게라도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최소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내가 또 확인을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00%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간접 경험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 보고 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거다. 왜 그 이야기를 해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조금은 덜, 그, 어, 이 험난한 길을 걷지 말도록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밟아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걸어갈 수 그런 것만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딸이 그런 이야기 요번에 미국 뭐, 그 학교에서, 어, 그, 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전부터 최소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영어는 기본 있고, 이 중국어 정도까지는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좀 더 공부를 할 걸.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는 데에 시간이 드는 거를 우선적으로 제가 소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스스로가 이, 뭐, 자기 판단을 위해 가지고 확인 또는 뭐,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이게 조금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먼저 있고, 스타디를 먼저 한 게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찾아봤기 때문에 알려드리면은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내 기준에서 피해자로서 확인하는 작업 정도는 해야지 내가 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싸움의 일원이 되는 거지만은 정보를 주니까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은 이거는 피해자인 척, 뭐 그거 말고는 뭐 표현할 길이 저는 사실 없어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좀 스스로도 어, 좀 하시려는 노력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정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같이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가 저와 똑같기 때문에 이 싸움에 뭐 어떠한 방법이든 좀 찾으려고 노력들을 할 건데 그래, 니 좀, 좀 잘한다고 하니까 니가 좀 알아서 해도, 그러고 나서는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하라고, 뭐, 그걸로 그냥 뭐, 그렇게 뒷전에 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피해자로서 하여튼간에 좀 생각들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